박사영 코치입니다. 이제 삼성 2번 항목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2번 항목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1번 항목 촬영을 끝내고 지금 두 번째 항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1번 항목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1번 항목을 다뤘던 영상을 보시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영상은 2020년 하반기에 찍었던 삼성전자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3번 항목까지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추가되는 영상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항목을 한번 보실게요. 2번 항목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묻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직자들 또는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 항목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를 주면 이렇게 우리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문제만 주니까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어떤 뇌피셜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영상 또한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내용이 좋다 나쁘다 그르다 옳다라는 그런 평가 부분들은 저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드리는 영상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2번을 시작할게요. 자, 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성장 과정에 관련된 2번 항목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은, 2번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과정을 기술하고 또 뭐냐, 인물 등을 통해서 뭔가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알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친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에서 되게 내가 아팠거나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 가상 속 인물 등에서도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장이라는 테마에 도움을 줬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 그럼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라왔는지가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쭉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야,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의 성장 과정에 너는 어떤 사람이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현재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는 노력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늘 뭔가 성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결한 위치에 있는 것 중에 성장이죠. 그런 성장,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옛날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 나왔었죠. 너를 움직이는 게 뭐냐라는 항목이 나온 것처럼, 이런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뭔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번 항목, 두 번째 내용은 그럼 현재의 나의 모습, 1번에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이 되도록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원동력이 뭐냐? 그 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거나,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영화 속의 인물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깨달음인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내가 도전을 해야 되구나. 나의 상상력과 나의 어떤 계획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또는 뭔가 닮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서 약설자소서에 있는 내용들, 존경하는 인물과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강조드리는 성장이라는 테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테마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으로 자라왔잖아요. 현재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나의 그 성장에 도움이 됐던 태도나 정신이나 자세 등을 앞으로도 어떻게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에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나 각오를 써주시면 이번 항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단락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작년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 사실 단락은 500자씩 나누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독성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통글자로 쓰기 때문에 힘드니까 1500자를. 그래서 단락은 500자씩 쓰라고 했지만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요. 소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를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사건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전개와 여러분이 배운 점,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쓰셔도 되지만 일단은 하나의 이야기로 길게 쓰셔도 되고 또 각각의 어떤 단편 어떤 그 씬처럼 그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3가지 정도나 2가지 정도로 길게 쓰셔도 상관없다. 자, 분량도 마찬가지고요. 단 모든 이야기가 현재 여러분, 미래 여러분들의 그 미래 모습, 성장이란 테마와 연결시켜라 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과 작년에 찍었던 영상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아무래도 사회 이슈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최근 이슈,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특히 전자 쪽이라든지 공대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치님, 사회 이슈에 관련된 내용 중에 뭐 기업과 연결된 걸 써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상관없겠죠. 다만 이 사회 이슈는 광범위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채용 출제자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 모든 서비스들은 사실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잖아요. 사회 모든 사람들, 사회의 어떤 변화,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성은 사실 약간 핀트가 벗어날 수도 있겠죠 라는 거죠. 개발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이윤 추구에 대한 부분들도 사회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전공 관련된, 기업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광범위하게 다뤄도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신문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직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써줘라. 이 견해라는 것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현상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쓰는 건데요. 일단 한 가지씩 생각해 볼게요. 자, 최근에 뭐 여기선 다 다루지 않았는데 적도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ESG 경험과 굉장히 연결되는 이슈가 적도 원칙이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뭘 합니까? 적도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환경 훼손하는 어떤 기업과 개발이 있다면 그 개발 회사들에게 우리가 대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은행들이 적도 원칙에 가입해가지고 ESG 경영과 연결돼서 하고 있죠. ESG 경영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같아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사회 이슈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회 이슈죠. 그 다음에 RPS라고 해가지고 보통 에너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 신세장 에너지 의무 할당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RPS를 어느 정도 의무를 해주는 거죠. 얼마 정도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것도 뭐 이슈인데, 이것 또한 ESG와 연결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표시를 해놨고요. 자, 사회 이슈 중에 하나는 위드 코비드죠. 그 다음에 포스트, 현재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언급된 것도 뭐 정확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이제 AI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럼 기업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회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 또 굉장히 화두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사 정책도 나와 있지만 뭐 20몇 번 정도의 정책이 바뀌었잖아. 이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 소재로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비판적 시각이 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 이슈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너무 비판적 시각보다는 이런 현상,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과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를 써준다면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을 AI나 빅데이터로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핫한 것은 아무래도 LH 사태죠. LH 사태가 공분을 사는 것은 공직자 사이의 윤리성이죠. 사실 정직성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윤리죠. 윤리. 정직했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달아줬으면 좋겠고, 디지털 머니와 이제 CBDC라고 하는 걸 했는데,
디지털 머니라고 하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죠. 그 실제로 이제 CBDC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했던 게 중국이 CBDC라는 걸 발행을 해서 한 3번 정도 발행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올 연말쯤에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CBDC가 센트럴 뱅크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머니를 CBDC라고 하는 건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은행권에서는 CBDC 사업을 착수해갖고 준비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도 사회 이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CBDC라는 게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런 것도 여러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뭐 4차 산업이죠. 이제 IBCM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각 분야별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광범위할 거니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위에서 다뤘던 내용과 똑같아요. 환경 이슈고요. 뭐 미국, 중국, 호주의 경제 갈등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심한데 이 갈등에 관련된 내용들 이면에 있는 건 자국 중심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또는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써줬으면 좋겠다.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청의 나무위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27만 5천 명 정도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30만 정도 이상이 태어났는데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올해는 한 25만 명 정도 대회가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고령화 저출산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지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1년생들 기준으로 102만 명이 태어났고 그 이후로 계속 줄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급기야 30만이 무너졌다는 것은 20년 뒤에 신생아들 1살, 2살 먹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나이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은 기업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는 기본적인 내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간다면 결국은 그러면 이 시장에서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국가 정책은 어떻게 펼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 감소 때문에 로보세라는 게 뭐 지금 되고 있는데 로보세는 일단 여러분들 토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게 또 면접과 시험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로보세라는 부분들이다. 그다음에 학습 격차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일단 부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관리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회 이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에듀테크죠. 에듀테크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핀테크, 테크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업 은행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테크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 대표적인 카카오 같은 회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왜 얘네들이 출범이 됐고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자, 코로나 블루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코로나 블랙까지 왔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것이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겠죠. 청소년 온라인 학교 폭력인데 요즘에 실제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학교 폭력이 사회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구계부터 시작된 학교, 학폭, 미투 관련된 연애 스포츠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요. 이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 백신 접종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걸 사실 건강이란 테마에서 다 바라봐야 하는데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는 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백신 접종과 이것이 향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삼성이라는 기업과 관련된 그런 이슈보다는 사회에 대한 이슈의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 중요한 건 뭐냐? 2번이에요. 2번. 그렇죠? 견해. 각각의 견해를 쓰는 방법에 글자 수가 한 700자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렇죠? 자, 1000자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 구성을 하는데 일단은 팩트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 현상과
현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나는 왜 이런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해당 이슈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문제점이 뭐는지를 뭐 두 가지, 세 가지 뭐 정도를 여러분이 거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다. 자, 3번까지는 여기서 다룬 3번까지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4번에 여러분들의 해결책이나 제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견해니까요. 그렇죠? 견해를 쓰라고 한 거지 여기 한 가지를 선택해 갖고 막 쓰라고 한 건 아니니까 견해가 사실 전체 자소서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야 된다. 견해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해봐라, 대안해봐라. 그러니까 스피커가 되지 말고 막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 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개념으로 아마 4번을 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 각 계열사마다 또는 직무마다 다른데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보통 스타 방법으로 쓰는 거고 대부분 스타 방법이에요. 그쵸? 스타 방법 쓰는 건데 삼성은 정말 똑똑한 기업 같아요. 아주 구직자들에게 직무별로 가장 요구되는 역량을 잘 정리를 해놨던데 자, 계열사별로 또는 직무별로 여러분이 쓰는 내용들은 스타 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고 영상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영상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 그 다음에 계열사의 직무별로 맞춤형 자소를 잘 쓰시고요. 여러 관문이 있겠지만 담비 같은 회사라고 저는 늘 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 강사님들이라든지 컨설턴트들이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뭐 도움을 주고 있는 영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또한 한 명이 돼도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업을 기원하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취업 가자!